시간인데요. 최근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곳이죠. 익산 지역의 종교 문화를 소개하는 책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가 출간됐습니다. 익산이란 곳은 원불교 교도들에게도 특별한 곳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들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익산학을 정립하고 익산의 종교 문화를 알리는 데 애쓰고 계신 원광대 명예교수이자 일본교구 교령이시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지도위원이신 양현수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사회가 경직되고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요. 그런데 자칫 우리들 마음도 어렵기 쉬운데 그래도 국가 지도층이나 민관, 군이 협력해서 대치운동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든든합니다. 서로 도와나간다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정부에 협조하면서 원불교 본공회를 비롯해서 원불교인들이 그래야죠. 예,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범적인 역할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요. 예, 이렇게 조금만 더 해 나간다면 반드시 또 퇴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교무님, 최근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아주 뜻깊은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종교 문화가 풍성한 지역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네. 관광 자원으로 대표적인 경우도 종교 문화가 으뜸이고요. 그런데 이를 개별 교단에서 책을 내서 소개하면 그 내부의 이른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익산시에서 익산 문화재 관광재단에 협조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익산의 종교 문화를 한눈에 들어 살필 수 있게 기획한 책입니다. 예. 자, 익산에 어떤 종교 문화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성을 했는데요.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그리고 조그맣게 단군 성묘가 있습니다. 그 단군 성묘까지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원불교와 단군 성묘 이 부분을 제가 다루었거든요. 예. 익산은 불교로 보면 그 백제 시대의 대찰 미륵사가 있고요. 유교로는 함열향교, 익산향교 등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이 상륙한 나바이 성지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그 순교지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일제시대 그 남녀가 구별해서 앉아서 예배를 본 기역자 교회, 구동교회가 유명하거든요. 원불교는 익산 성진 중앙정부가 있고요. 단군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 모신 성상이 대한민국 그 초대 부통령이신 이시영 선생님이 예. 중국 상해에서 만주로 피난할 때 모시고 다녔던 핍박받은 표준 성상입니다. 그 밖에 이제 종교 유적과 역사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에피소드가 쭉 풍부하죠. 예. 자, 익산에 이렇게 여러 종교의 문화 유적지들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자, 대표적인 에피소드도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 동헌이 있어요. 여산현 동헌입니다. 그 앞마당을 백지사 순교지라고 부릅니다. 1868년에 무진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주변에서 끌려온 천주교 신자들을 그 묶어서 한 줄로 세워놓고 창호지를 얼굴을 덮고 나서 거기다 물을 뿌려요. 처음에는 숨을 쉴 수 있지만은
다시 창호지를 더듬고 다시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갖고 마르면 이게 숨을 못 쉬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죽게 한 순교지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백지사 순교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익산에 문용기 목사라고는 항일 독립투사가 계셨습니다. 네. 저기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열렸을 때 처음 수집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 목사님께서 태극기를 들고 여기 4월 4일 이렇게 시장에서 만세를 부르니까 오른손을 치니까 왼손으로 태극기를 잡고 왼손을 치니까 다시 그걸 입으로 물고 만세를 부른 그 피 묻은 옷이 처음으로 수집된 자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룰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셨는데도 천주교와 개신교의 예. 참 가슴 아픈 그런 또 역사입니다만 예. 이렇게 익산에 절실한 그 종교 성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익산은 그 우리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어서 또 친밀감이 그렇죠. 드는 예. 곳이기도 한데 예.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인 그런 발자취가 길게 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요. 예. 이 지역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용 속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적었습니다. 현재 호남선 있잖아요. 철길, 고속도로, 국도 1호, 29호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조선시대는 호남로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호남 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쪽부터 보면 영광에서 1916년 원불교가 열렸죠. 예. 순창에서는 1945년에 갱정유교가 열렸거든요. 예. 영업에서는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죠. 김제에서는 1900년에 증상교가 개창되고 익산에는 1924년 원불교 창립총회가 여기서 열렸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충청도 논산시의 연산에는 1860년에 김항이라고 하는 분이 영가 무도교를 엽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보면 도시는 문화 공간이고 도로는 소통 공간이면서 확산 공간이죠. 예. 호남 간선을 중심으로 보면 고대로부터 여러 종교 시설이 있고 근대에 이러한 개혁 종교라든지 민족 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익산성지는 이러한 종교 흐름이 만나는 요충지라 이렇게 말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근대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다방면에 탄생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은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익산을 중앙총부로 택한 이유도 아마 그러한 배경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한국 근대의 사회적 이슈가 개벽입니다. 원불교의 정신개벽 같은 말씀입니다. 예. 동학에서부터 써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 간선에 이러한 흐름이 존재하죠. 익산은 솜리 혹은 송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전혀 없어요. 지진도 없고 수해도 없고 이 아래는 화강암이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풍해라든지 한해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서 좋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 참 좋은 고장이에요. 익산 지역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문화유산 그리고 이웃 종교까지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예. 야, 익산이 그렇게 자연재해가 없을 정도로 예. 지리적으로도 참 좋다는 그런 예. 것을 또 처음 알게 됐네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련해서 여기다가 중앙총부를 뒀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리적으로도 참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이 또 이 익산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책의 저자들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쓰셨습니까? 5 사람이 집필했습니다.
저는 퇴임을 했습니다만 모두 젊은 엘리트 교수들입니다. 천주교는 박태근 교수, 유교는 김정배 교수, 기독교는 서정민 교수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원광대학교 교양학부를 중심으로 온 교수님들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우석대학교 김성철 교수님이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원불교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단군 성묘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가서 참배도 오고 그런 걸 적었죠. 예. 그 왜 향토학이란 학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고장의 역사, 풍속, 자연, 사상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책이 그야말로 익산학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교화합의 차원에서 익산의 종교 문화를 살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종교연합 내지 종교협력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학으로서 익산학의 커다란 한 상징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자, 이 익산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양한 학자들의 모임, 또 다양한 종교인들의 모임이 자주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좀 익산에서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익산학을 터닦아온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익산학 간판을 붙이고 활동해 온 것이요. 저는 일제강점기에 익산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오하시 소쿠조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쓴 회고록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익산주제 36년 이런 책을 번역을 마쳐가지고 네. 금년에 익산학 총서로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기 메가드 장군의 명으로 이루어진 스페셜 리포트가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었는데요. 인천, 부산 그리고 전북 리포트를 군산, 익산, 전주를 묶어갖고 다루었거든요. 네. 결국은 메가드 장군의 일천 상륙작전도 결국 이 리포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군산에 동국사라고 하는 일본식 절이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네. 정걸 스님이라고 주지 스님이 아주 유명하신 문화, 관광 이 자원을 잘 섭렵하시는 어른이 계시는데 이 주지 스님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 후배인 김혜광 교무님한테 번역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교무님들 붙여서 지역사회의 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익산학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와 관련을 하면서 서로 협조 속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익산이 시작을 좀 하면서 앞서 나가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좀 중심이 돼서 각 지자체의 종교들과 함께 이런 향토학, 그렇죠. 네, 그 지역의 정신문화를 좀 연구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불교가 있는 곳이 참 종교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교무님 어떤 비결이 좀 있을까요? 결국 종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사람의 정신을 맑고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것이 개벽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종교는 평화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익산에는 그런 열린 정신을 가진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계세요. 원불교 교단에서도 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쪽에 이웃 종교의 목회자들이라든지 포교 하시는 어른들이 그렇게 서로 만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불교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이웃 종교와 종교인들을 깍듯하게 모시는 입장이 된다면 종교 화합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원불교 교당이 전국 곳곳에 있고 또 세계 곳곳으로 나가 있는 만큼 원불교가 있는 곳에 종교 화합이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잘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나 종교나 만나는 것이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야죠. 그럼요. 만나야 좋은 것이고 그 속에 발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6, 7년간 문화관광부
공직자 종교체벌 예방교육 촉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예. 지금 그 이제 후임으로 김혜광 교무님 활동하고 계시는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또 지자체의 이해를 얻어서 종교화합을 도모하는 책자도 펴내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사회는 화합과 발전이 따르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아, 이 방송을 듣는 각 지자체 시장님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알고 좀 각 지역의 종교 화합을 좀 도모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향토학, 그 익산학을 먼저 정립을 해 나가신 우리 교무님이신데요. 앞으로 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16년이 원불교 100년이었잖아요. 개교. 그때 원불교 전서의 일본어 번역본을 제가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아, 예. 번역하고 고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지금 일본 교구에서 일본인 교도들과 함께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교도님들께서 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 자료만 제공하고 네.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익산에서는 1938년에 일본인 기하라라고 하는 분이 조사한 익산군 사정이 있어요. 연역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뭐 농토가 어떻게 돼 있고 사람이 몇 명이 살고 가옥이 몇 개 있고 이런 그 익산군 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원불교 교역자로서 익산시를 위해서 이 책을 번역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바쁘지만은 부지런히 하고, 또 원불교 경전 중에 대산종사 법어가 있는데 이 법어도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일본어 쪽이니까 그쪽 부분을 조금 도와드릴 생각으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교구 교령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교무님께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뭐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또 먼 이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일 관계에 잘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성숙해져 가면은 한일 간에 또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무님께서도 그에 앞장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자, 원광대 명예교수이자 일본교구 교령으로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지도위원이신 양현수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